네, 여러분 11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강의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진동 절연 설계에 대해 관련된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충격 절연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조화함수로 주어지는 경우 진동 절연에서는 그 변이나 힘 전달비를 줄이려면은 감쇄비 값을 감소시켜야 했고 작은 감쇄비를 갖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된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충격파가 입력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위에 이런 그 충격파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것의 리스폰스 스펙트럼을 그려보면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전달비가 감쇄비가 클수록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 절연을 위해서는 내충격 설계를 할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다뤘듯이 강성은 감소를 시켜야 내충격 설계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감쇄는 증가를 시켜야 그 리스폰스 양이 줄어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진동 절연과 충격 절연을 동시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두 요구 조건이 서로 상충되죠. 이럴 경우는 양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적절한 감쇄값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두 요구 조건이 서로 완전히 달라서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설계 요구 조건 중에 한 가지는 완화해야만 설계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얼마나 완화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설계자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충격파의 그 형태에 따라서 우측 그림과 같이 감쇄비의 변화에 따른 충격 스펙트럼이 구해질 수 있는데요. 여기 기반 가진에서 이런 하프사인파가 들어왔을 때 충격파들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 감쇄비에 따른 충격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격을 고려한 진동 설계에서는 통상 입력대 출력 가속도비가 1 이하가 되도록 설계를 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들어오는 그 값보다는 더 커지진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기반에서 들어오는 이 변이보다 이 전달되는 그 크기가 더 커지진 말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금 그래프를 보면 이 오른쪽 그 가로축이 5분의 오메가 n t1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로축이 그 비율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진동기 질량이 m이라고 했을 때, 이 그 5분의 오메가 n t1이 0.5로 되는 이 위치에서 우리가 설계점을 정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감쇄비가 그 0일 때도 그 값이 1이 되죠. 0.5가 되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그죠? 이렇게 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강성을 갖다 유지한 채로 감쇄비를 증가시키게 되면 이렇게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감쇄비가 0.5 정도 되게 되면은 출력이 대략 여기서 1의 높이 여기까지 빨간 데까지 높이가 약 60% 정도로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쇄비를 높임으로써 이렇게 충격 절연을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진동의 그 내용을 갖다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장치를 흡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동을 흡수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원래 시스템이 여기 M1하고 K1하고 강성하고 이렇게만 있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 F0 사인 오메가 틸다 T라는 진동이 가해질 때 이 M1이 떠는 것을 줄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 밑에 M2, K2로 이루어진 이런 흡진기를 이 M1 밑에다 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달게 되면은 M1이 진동하는 양을 줄여줄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줄여주느냐? 그러면 이렇게 달린 이 전체의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이런 식으로 운동 방정식이 유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동방정시 유도하는 과정은 더 이상 다루지 않겠고요. 이렇게 유도된 운동방정시의 이제 풀이를 위해서 x1과 x2를 갖다가 라지 x1, 라지 x2 코사인 오메가 틸다 t로 이렇게 해를 가정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라지 x1과 라지 x2를 구하는 과정을 갖다가 미정계수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정상 상태 응답을 갖다가 구하게 되면 이 라지 x1과 라지 x2가 결정되게 되는데 그 값이 이렇게 두 개의 값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줄이고 싶은 건 이 x1을 줄이고 싶은 거죠. 즉 라지 x1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자의 이 값, f0는 이게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 분자의 값 k2 빼기 m2 오메가 틸다 자승 요거를 0으로 만들면은 그러면은 x1이 0이 돼 버리죠. 완전히 흡진이 돼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흔들어 주는 양이 얘가 하나도 안 흔들리고 얘만 흔들리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자, 흡진기 설계 시에는 통상 앞에와 같이 그렇게 쓰질 않고 요게 이제 동확장비죠. K1분의 F0가 정적 변형이고 라지 X1이 동적 변형이니까 요게 동확장비인데 동확장비를 갖다가 이런 형태의 함수로 표현합니다. 이 함수 형태에서는 여기 뮤가 등장하는 뮤가 이 M1분의 M2고요. 베타는 오메가1분의 오메가2. 오메가1은 루트 M1분의 K1이고 오메가2는 루트 M2분의 K2입니다. 그 다음에 R바는 오메가2분의 오메가 틸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흡진기의 고인동수분의 가진 주파수, 가진력의 주파수 이렇게 표시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되고 이 뮤 값과 베타 값과 알바 값에 대해서 이 함수를 그려놓은 게 오른쪽과 같은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래프는 이 동확장비가 뮤 값이 0.1이고 베타 값이 1일 경우에 동확장비와 알바 사이에 그래프를 그린 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뮤 값이 0.1이고 베타가 5일 때 그래프를 그린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흡진기 설계를 할 때는 고려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동확장비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거죠. 제일 좋게는 0으로 만들면 좋은데 바로 여기서 0이 되는 거죠. 값이 알바 값이 1일 때 여기 0이 되는데 정확하게 0으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또 외부로부터 가진되는 가진 주파수가 약간씩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0으로 될 수는 없지만 요 근처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동확장비 값이 굉장히 작아진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즉 알바 값이 요게 루트 m2분의 k2로 이 가진 주파수가 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설계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흡진기 질량 M2는 통상 이런 범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0.05, 5%에서 25%.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됩니다. 너무 작으면은 그 흡진 성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요. 흡진기의 질량이 너무 작으면은 너무 크면은 그 내가 진동을 줄여주고 싶은 그 진동계에 25% 넘는 그런 질량을 달아놔야 되니까 굉장히 너무 그 번잡한 그런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커도 안 된다. 그래서 대략 이 범위에서 흡진기의 질량을 결정한다 하는 게 되겠고요. 세 번째는 흡진기의 피로 파괴를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X2는 0이 안 된다 그랬죠. X2의 크기가 바로 흡진기가 진동하는 건데 이 크기가 너무 커지면은 결국은 그게 또 피로 파괴가 일어날 테니까 이 값을 어느 값 이하로 해야 된다. 이 X2가 이 앞에 문제에서 보면은 K2분의 F0로 정해지는데요. 이 값을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K2 값을 적절히 조절해서 X2 값을 갖다가 작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가진 주파수가 넓은 범위에서 변하게 되면은 베타 크기를 변화시켜서 합방한 값이 작게 되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은 베타 값을 여기에 1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5로 크게 만들어서 이 범위에서는 이게 굉장히 작죠. 동확장비 값이 굉장히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이용해서 흡진기 설계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진회피 흡진기인데요. 앞에서 얘기한 것이 정상 상태에서의 응답을 어떻게 작게 만드느냐, 없애버리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은 정상 상태의 응답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동 설계를 할 때 때에 따라서 예기치 않게 공진이 만일 발생했을 때는 그 진동계가 엄청나게 진폭이 커지게 되는데 그럴 때 공진이 일어났을 때라도 그 진폭이 어느 이하가 되도록 설계를 하는 것을 공진회피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이 있을 때 이게 원 시스템이죠. MCK로 있을 때 요 위에 흡진기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았을 때 이 진동계의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러면 요거의 정상 상태 응답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가정해서 요거를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이 라지 X와 라지 XA를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라지 X를 줄여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흡진기 설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앞쪽에서 설계한 그 흡진기의 경우는 가진 주파수가 한 값이거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나 할 때 그 동적 응답을 작게 만들려는, 즉 정상 상태의 응답을 작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흡진기는 공진이 일어나더라도 동적 응답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게 설계 목적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공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요 가진 주파수 오메가 틸다가 루트 n분의 k가 돼가지고 얘가 막 크게 동적 응답이 커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도 커지지 않도록 설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공진회피 흡진기에서의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앞 문제에서 그 진동계의 감쇄상수 C값이 무시될 수 있다면은 많은 진동계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앞에서 얻은 식으로부터 동확장비 값이 이런 식으로 앞에서 그 정의했던 베타 값, 그다음에 이 감쇄비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또 뮤 값, R 값 이런 값으로 동확장비를 이런 함수로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써서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뮤 값과 베타 값에 대해서 그려놓은 이 그래프가 요 동확장비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보면은 제타 값, 여기 있는 이 제타 값을 변화시키면서 그 동확장비 값을 그려놓은 그래프들이 여기 여러 가지 요 색깔별로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들 중에서 이런 값들은 공진이 일어날 때 굉장히 엄청나게 큰 동확장비 값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빨간색 선으로 여기 나타난 요 선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동확장비가 너무 커지지 않게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은 공진회피 설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진회피 설계를 한다는 것은 이런 감쇄비 값을 적절히 조절해서 이 동확장비 값을 갖다가 그 동확장비 값이 최대가 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그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앞에서 그린 그 동확장비 값을 갖다 그려놓은 그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그 그래프를 이 R이 여기 1.4까지로 R의 주파수 B 범위를 줄여서 그려놓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경우가 동확장비가 그 공진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주파수 범위에서 가장 작게 유지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란색 같은 경우는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값을 가질 수가 있죠. 초록색은 더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공진회피 설계가 된다 하는 거죠. 가진 주파수가 변할 수 있는 진동계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가진 주파수에 대해서는 R이 1.6보다 크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서 동확장비 값을 항상 1보다 작도록 설계를 수행하죠. 동시에 가진 주파수가 변해서 공진이 발생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값으로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1.6보다 큰, R이 1.6보다 큰 범위라는 것은 이게 정상 상태로 진동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위쪽에서, R 값이 위쪽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동학 장비 값이 이렇게 다 줄어들죠. 그런데 이 진동계가 작동을 하다가 잘못돼서 그 가진 주파수가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하면 이 밑으로 그 진동계의 진동이 옮겨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피크에 걸려 떨어질 수 있다 이거죠. 공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럴 때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감쇄비에 대한 요 선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거죠. 그래서 앞에서 감쇄비를 조절함으로써 이런 설계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R이 1.6보다 크다는 요구 조건은 주진동계의 강성 K 값을 낮춤으로써 달성할 수가 있고요. 공진 시 동학 장비를 낮게 되도록 하는 요구 조건은 CA와 MA를 조절해서 요 감쇄비 값을 갖다가 조절해서 달성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목적을 정상 상태의 진동도 줄이고 또 공진 시의 그 진폭도 줄이는 두 목적을 갖다가 동시에 달성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후대일 흡진기라는 그 흡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후대일 흡진기는 이 오른쪽에 보는 이런 장치가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토셔널 바이브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판이고요. 원판을 옆에서 본 게 되겠습니다. 근데 원판의 내부에 이런 다른 원판이 하나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원판의 질량 관성 모멘트는 J이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원판의 질량 관성 모멘트는 JD입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원판의 회전 각도가 세타고 안에 있는 요 들어있는 원판의 회전 각도가 파입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을 회전 운동방정식을 유도해 가지고 그래서 요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학장비를 그려보면은 구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R은 역시 주파수 B고요. 여기 뮤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또 마찬가지로 원판의 질량 관성 모멘트 분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판의 질량 관성 모멘트. 그 다음에 요 오메가는 고유진동수 원래 원판의 질량 관성 모멘트 분의 이 축의 비틀림 강성. 그리고 여기 주파수 B는 가진 주파수를 고유진동수로 나눈 값. 그리고 감쇄비는 이 앞에서 그 정의됐듯이 앞에서 병진 운동일 때 요 JD 대신에 M으로 주어졌었죠. 여기 EJD 오메가 분의 C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정의된 요 변수들을 이용해서 동학 장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요 값의 맥시멈 값을 어떻게 미니마이즈 하느냐 하는 게 공진 회피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대일 흡진기라는 것은 공진 회피를 위한 그런 그 흡진기로 종종 사용이 됩니다. 자, 그 앞에서 구한 그 동학 장비 값을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그것의 그 값이 맥시멈이 되는 것을 어떻게 미니마이즈 하느냐. 그래서 미니맥스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카파의 맥시멈 값을 미니마이즈 한다 해서 앞에 있는 그 식을 갖다가 R에 대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그 맥시멈 값을 구하고 그걸 또 미니마이즈 하는 조건을 구하게 되면은 그 미니맥스 값이 1 플러스 뮤분의 2로 구해지고요. 언제 R 값이 루트 2 플러스 뮤분의 2일 때 그리고 제타 값이 루트 2 뮤 플러스 1 뮤 플러스 2분의 1일 때 이때 이런 조건이 성립하게 된다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린 게 요거에 해당하는 건데요. 제타 값에 따라서 이 피크 값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타가 지금 이렇게 클 때도 이렇게 이런 값을 갖고요. 제타가 작아지면 0.5일 때 이런 값 갖고 제타가 0.1일 때 이런 값을 갖고요. 그 제타가 0.288일 때 이때 여기 있는 이런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값이 제일 작게 만드는 이런 감쇄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값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그 동학 장비의 맥시멈 값이 미니마이즈 되는 값을 정하게 되면 뮤 값이 결정되고 그 뮤 값에 해당하는 감쇄비 값이 또 결정이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집안에 설치된 모터가 6000rpm으로 회전하면서 250N의 힘을 발생시키는 것이 측정이 되었다고 하고
질량 강성으로 이루어진 흡진기를 설치를 해서 진동을 제거하려는데 흡진기 설계를 하는 거죠. 흡진기의 질량 진폭은 2mm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아까 흡진기 질량 진폭이 라지 X2였죠. 그게 2mm, 0.002 보다 작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이때 흡진기의 질량과 강성을 설계해라 그런 거죠. 진동계 가해지는 게 250N이라고 그랬고요. X2가 0.00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 조건에서 여기 F0가 250이고 K가 결정될 수 있죠. K는 0.002분의 25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즉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하는 게 결정이 되고요. 자, 이 강성값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고해진동수는 여기서 루트 n분의 k 이렇게 결정이 되고, 또 오메가는 여기 지금 보는 게 6000rpm이니까 6000rpm을 갖다가 요거를 그 라디안 퍼섹으로 바꿔주면 628.3 라디안 퍼섹가 되죠. 그래서 고해진동수의 제곱이 n분의 k라는 그 관계식으로부터 m 값이 0.3166으로 이렇게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량과 강성이 모두 이렇게 결정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예제는요. 이게 병진운동용 후대일 흡진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MK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다가 MH와 C를 이렇게 달아서 이 후대일 요 댐퍼를 통해서 얘가 공진했을 때 그 공진 진폭을 어떻게 하면 줄여주느냐, 그 목적으로 이걸 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주 시스템의 질량이 100이고 강성이 만이로 주어졌다. 여기에다가 요 MHC를 갖다가 이렇게 달았을 때 이 동학 장비 최대값이 5 이하가 되도록 공진 시 동학 장비가 5 이하가 되도록 설계를 하려면 흡진기의 질량과 감쇄 상수를 얼마로, MH와 C를 얼마로 하면 되느냐. 자, 미니맥스 값이 1 플러스 뮤분의 2인데 이게 5 이하가 돼야 된다. 했죠. 그럼 이 관계식에서 뮤 값이 0.5보다 커야 된다라고 결정이 됩니다. 즉 이건 뭐냐면 흡진기 질량을 50kg로 정하면은 0.5가 되는 거죠. 뮤 값이. 그래서 흡진기 질량을 50으로 정하고요. 그다음에 최대 동확장비 값을 위와 같이 만드는 감쇄비의 값은 이거는 뮤 값이 그 0.5니까 이걸 0.5를 여기다 대입하면 0.3651이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 C 값과 또 앞에서 결정된 MH 값과 50 결정되죠. 오메가 값과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365.1kg/s로 결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감쇄 정의가 요 MH를 이용해서 정의된 거라는 걸 갖다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여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12주차 강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계와 관련된 다른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